자, 오늘은 8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3에서는 성어에 담긴 의미라는 큰 대단원을 가지고 7과에서 언어 생활 속의 성어 해서 5개의 사자성어를 배웠었는데요. 8과 제목은 이야기를 품은 성어입니다. 이야기를 품은 성어 이 말을 네 글자로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7과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었고 했었는데 뭘까요? 그렇죠? 이야기를 품은 성어는 네 글자로 줄이면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사성어. 고사성어는 뭐다? 옛날에 옛 고자의 일사자라고 그랬죠.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성어를 만든 게 고사성어다. 그 고사성어 중에서도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고사성어들은 사자성어라고 해도 된다라는 얘기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품은 성어 8과는 고사성어와 관련된 단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중요한 이야기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성어라는 말은 이루다 성, 말씀어 해서 예전부터 관용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쓰여져서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는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어휘다.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어휘다. 그게 바로 성어다. 그래서 고진감리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친구가 되게 고생하고 힘든 일 있고 막 이럴 때 친구한테 위로해 줄 때, 야, 고진감래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이 친구가 힘을 얻고 나중에 행복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의 고생을 참을 수가 있다. 뭐 그럴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 성어는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어휘이다. 지금 계속 해오고 있던 얘기입니다. 그죠? 자, 7과에서도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성어의 종류, 사자성어. 사자성어는 말 그대로 네 글자로 된 성어. 성어 중에서 네 글자로 된 성어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본 말들은 네 글자로 된 성어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뭐 선생님이 거기에 함흥차사, 일석이조,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7과에서 배웠던 고진감래, 동문서답, 뭐 일치월장 등등등 사자성어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글자로 된 성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사성어, 옛 고자의 일사자.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성어를 만든 것이다. 함흥차사 또 나왔네요. 함흥차사 또 나왔어. 어부질이 우리가 이따가 8과 첫 번째 본문 첫 번째로 배울 게 바로 어부질인데요. 함흥차사 어부질이 이러한 이야기들은 옛날에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을 가지고 성어를 만든 것이 바로 고사성어다. 그래서 선생님 참고사항에 써놨죠. 함흥차사는 고사성어이자 사자성어다. 즉 고사성어도 되고 사자성어도 된다. 그러나 일석이조는 네 글자여서 사자성어는 되지만 옛날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은 아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는 고사성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사성어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는 실제고사와 창작고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고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사건을 가지고 성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성계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인 이방원이라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성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함흥차사입니다. 다다익선이란 말도 들어봤을 텐데요.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한 한나라 황제 유방과 그의 부하였던 한신이라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다다익선입니다. 실제고사가 있다면 창작고사도 있습니다. 창작고사는 말 그대로 이야기를 지어낸 것입니다. 라이벌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상황을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그 내용이 더 이해가 쉽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어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과 방패의 이야기로 유명한 모순이라는 말, 전쟁터에서 도망친 병사들의 이야기인 50보 100보, 이 두 개의 성어는 모두 지어낸 이야기, 즉 창작고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8과 본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과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고사성어는 어부지리입니다. 어부지리 같은 경우 네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자성어인 동시에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만든 성어이기 때문에 고사성어도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쭉 늘 이야기를 하지만 성어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한자풀이, 그 다음에 그 한자풀이를 통해서 직역하고, 그 다음에 직역까지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써먹는 건 속뜻으로 써먹는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속뜻을 공부하고. 근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성어, 그냥 고사가 없는 성어들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되고, 고사가 있는 성어인 경우에는 네 번째로 고사까지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일단 이 어부질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페이지에서는 3번까지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부질이 공부하려면 어자는 물고기 어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물고기 어에 옆에 이렇게 세 개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물고기 어 옆에 붙어 있는 왼쪽에 있는 건 물수가 변신한 건데요. 그래서 물수 더하기 물고기 어자가 된 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글자는 고기 잡다라는 뜻을 가진 어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예요. 고기 잡을 어자고 선생님 거기에 CF 해놨죠? CF는 비교해라, 참고해라 이러한 의미로 선생님이 써놓은 건데 그 CF에 해놓은 글자가 물고기 어자. 그래서 각각의 예들을 보면 어선이라고 해놨잖아요. 어선. 선자는 배 선자예요. 그러니까 어선하면 해석하면 물고기 배겠어요? 고기잡이 배겠어요? 고기잡이 배죠. 물고기 배가 아니라. 그래서 어선할 때는 고기 잡을 어자를 쓰는 것이고 어패류라고 하잖아요. 어는 물고기, 패는 조개 패자거든요. 그래서 물고기와 조개 종류를 합친 걸 다 합쳐서 어패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패류 할 때는 물고기 어자를 쓴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나와 있는 글자는 고기 잡을 어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아비부자입니다. 아버지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근데 이 아비부자에는 남자, 그러니까 영어에 man 있잖아요. man, 남자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부하면 고기 잡는 아빠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사람, 고기 잡는 남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가 나왔는데요. 7과에서도 지자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지자를 많은 사람들이 갈지, 가다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문 공부를 하다 보면 가다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한 70%, 80% 정도는 어조사로 쓰이고 나머지 한 20%? 요 정도가 대부분 대명사로 쓰인다. 그래서 어조사로서의 지와 대명사로서의 지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어조사 지는 뭐냐? 앞에 나와 있는 어부와 뒤에 나와 있는 리를 뭐뭐의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의 뭐 또는 뭐뭐하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부의 리는 이따가 좀 이따 볼게요. 어부의 리, 어부하는 리. 그래서 주로 뭐뭐의로 많이 해석이 되고 뭐뭐의가 안 되면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의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명사로 쓰일 때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가 사람이면 그, 앞에 나온 명사가 사물이면 그것이라고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 꿀팁을 주면 이렇게 네 글자짜리 사자성어에서 세 번째에 지자가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지는 대부분 뭐뭐의로 해석이 됩니다. 대부분 뭐뭐의 또는 뭐뭐하는 이렇게 어조사로 쓰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글자짜리 사자성어에서 세 번째 지자가 오면 거의 대부분 뭐뭐의 또는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어조사로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어조사로 쓰였고 뭐뭐의로 해석하면 잘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리는 이롭다, 이로울 리자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선생님이 꿀팁을 주면 어조사 지 뒤에 나오는 글자는 항상 명사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롭다 리자를 명사로 해석하면 이로움 또는 이익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로울 리자는 이 또는 이로움 이렇게 명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왜? 어조사 지 대명사 말고 어조사로 쓰였을 때 어조사 지 뒤에 나오는 글자는 명사처럼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롭다를 이로움 또는 이익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자, 그럼 직역을 두 번째 작업 직역을 해야겠죠. 자, 어부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부예요. 고기 잡는 사람. 그 다음에 지는 뭐뭐의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리는 이익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어부의 이익이라고 직역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어조사 지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나온 어부와 뒤에 나온 이익을 뭐뭐의 이렇게 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의 이익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필요 없다, 뭐 필요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공부 다 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야, 너 그거 어부질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뜻이 야, 너 그거 어부의 이익이잖아 이런 뜻으로 쓰지 않거든요. 어떤 뜻이다? 자, 속뜻 제3자가 이득을 본다. 내가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너가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내가 아닌 제3자가 이득을 본대요. 자,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된다? 아니다. 왜?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둘 생각해 보세요. 직역이 어부의 이익인데 속뜻은 제3자가 이득을 보다래요.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왜 어부의 이익이란 말이 왜 제3자가 이득을 보게 된 것일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옛날에 이런 유행어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요 페이지에서는 자, 한자 풀이 했고 직역 어부의 이익 했고 속뜻 제3자가 이득을 본다.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이 어부지리의 이야기, 어부지리의 고사, 어부지리의 유래, 그러니까 유래, 이야기, 고사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유래를 고사를 정리해 놨으니까 뒷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3분의 시간을 정확히 주겠습니다. 3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부지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3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 유래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